안녕하세요. 북투베이직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기적의 돈 공부 머니 테라피입니다. 저자는 데보라 프라이스이고요. 이 저자인 데보라 프라이스는 머니 코칭 연구소의 창설자이고 소장으로 오랫동안 세계적인 금융 투자회사 메릴 린치와 AIG, 매스 뮤추얼 등에서 금융 재정 상담회 일을 하면서 돈과 관련한 인간 심리를 깊이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머니 테라피와 머니 코칭이란 이름의 금융 관련 심리 치유 및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파트 4번째에 있는 진정한 자기 가치, 나의 가치는 돈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가운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과 스스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라는 점이다. 한 사람의 일생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오한 진실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과 경험이 현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은 지나치게 한정적이다. 내 고객이었던 엘렌을 예로 들어보자. 그녀는 어린 시절 결손 가정에서 자랐다. 폭력이 난무했으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늘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에겐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결국 성공할 수 있었다. 돈과 성공이 그녀의 삶으로 풍요롭게 흘러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가 처음 찾아왔을 때는 심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돈 문제를 이야기했다. 안정감을 위해 돈이 필요했지만 돈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해 돈이 모든 인간관계를 망쳐놓았던 것이다. 엘렌은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데다 부자여서 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따랐다. 문제는 그녀가 수년 동안 주변에 성벽을 쌓고 철통 같은 요새를 만든 까닭에 아무도 엘렌이라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녀에겐 진정 가까이 해도 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다행히 심리치료사의 도움으로 어린 시절에 겪은 부모의 학대와 고통뿐 아니라 부모에게 느낀 분노 등을 차례로 풀어나갔다. 하지만 여전히 돈 문제가 인간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엘렌은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여전히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태에서 나를 찾아왔다. 엘렌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어지러운 조각을 맞추던 중에 나는 그녀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 순간이 어린 시절 아빠가 월급 봉투를 갖고 온 날 뿐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집안에 돈이 있으면 한동안 가족이 행복했고 잠시 동안이지만 학대도 중단되었다. 엘렌은 성인이 되어 외형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전부 잊어버리고 있었다. 하지만 무의식에 남은 고통스러운 흔적이 늘 그녀의 일상을 지배했다. 엘렌은 거의 모든 시간을 일하면서 보냈다. 그녀도 일 중독자라는 것을 시인했다. 하지만 자신이 일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첫 번째 문제는 일 중독증 때문에 인간관계에 큰 문제가 생겼고, 두 번째 문제는 돈은 많았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검소하다는 것이다. 그녀는 돈을 쓰는 것이 재미가 없었다. 돈을 나누어 쓰는 것도 잘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때 그녀는 전사형과 군주형이 혼합된 머니 타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엘렌은 자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다가왔던 남자들이 그녀를 진정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밀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과거에 결혼한 두 남자 모두 엘렌보단 돈이 많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그녀의 또 다른 문제였다. 그녀는 남편보다 돈이 더 많았지만 잠재의식 속에서 돈만이 안전을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를 멈출 수 없었다. 어쩌면 그녀 마음속에서 남편은 경제적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때때로 그녀는 남편이 갑자기 월급 봉투를 가져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염려했다. 잠재의식 속에서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다. 엘렌은 나와 상담하는 치유 시간을 통해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전에는 자기가 진정 누구인지 무엇이 참 행복인지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다. 그녀는 예술을 사랑했지만 직접 해볼 생각은 못했다.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자기 아이는 낳지 않았다. 도무지 그럴 시간이 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엘렌이 전화를 걸어서 당장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만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와, 드디어 해냈습니다. 제가 돈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요. 모든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처음에 나는 말뜻을 못 알아들었지만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다. 돈은 내 안전을 지켜주는 울타리이고 보호자였어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내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부숴버려야 했죠.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사실 엘렌의 안전을 지켜주던 돈이라는 울타리는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로막는 벽이었다. 그녀는 이제 먹고 살 만큼 적절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여가 시간에는 그림을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관련한 일도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자신과 만날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그녀는 진짜로 자기 삶을 살고 있으며 과거와도 화해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은 과거에 겪었던 자기 경험을 합친 단순한 총합보다 훨씬 크다. 엘렌은 인생 대부분을 과거 경험에 매여 살았다. 경제적 성공은 거두었지만 개인적 차원, 보다 구체적으로 감성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의 풍요는 경험하지 못했다. 엘렌이 주는 교훈은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부를 뛰어넘은 진정한 자기 가치를 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책 머니 테라피를 읽고서 돈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관한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졌습니다. 평생 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저에게 돈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돈과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관계 맺기를 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사랑과 기쁨이 함께하는 오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